시작하죠. 이게 반대로 나와가지고. 네. 예,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주가치 요즘 한참 뜨다 보니까 정치권까지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가치 궁금증 해소를 위한 특별 자담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찬식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강경식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가치의 정책연구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간략하게 자기 소개를 좀. 네, 행사 그거 다닌다고 이제 했다는 걸. 저는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갔을 때부터 어쩌하다 보니까 제주하고 계속 인연을 맺게 됐는데 원래 제주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대학교 때는 제주도 문제 연구라는 국내 소프트를 소재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제주 사회 문제 협의회라고 우리 현대학교에서 서울에 많이 의식 있는 분들이 모였던 그 거기에도 제가 함께했었고 4.3 50주년 때는 50주년 범국민위원회 사무실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강정 해군기지가 터지면서 제가 그때 한 5년 정도 외국에 유학을 갔다 돌아온 직후였는데 그때 이제 강정을 사랑하는 육지 사는 제주 사람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육지 사는 제주 사람으로 지금 얼마 전까지 제가 대표였고요. 그리고 이제 4.3 70주년 때는 또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이제 4.3 전국화 사업을 한참 하다가 그 제2공항 문제가 이게 주요하게 커지면서 제주도로 내려와서 제2공항 반대운동 하면서 이제 강행 저지 비상도중의 상황 실장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저는 예전에 학생운동, 그다음 시민운동 이렇게 하다가 사실 저는 제도 진출을 해서 의원으로 2010년부터 28년까지 민주노동당 무소속으로 8년 동안 의정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이제 건강 테라피 업소의 대표이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오늘은 제주가치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인데요. 제주가치가 왜 생겼고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그 대응 전략 모둠에 그리고 제주가치가 이제 4월 30 본주직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그 출범을 하면 과연 어떤 핵심 사업들, 중요 사업들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쭉 45분 정도 이렇게 대담식으로 진행을 하고 저는 사회도 보면서 팬들처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5분 정도 특별 자담을 하고요. 이게 끝나면 우리 들어오신 회원분들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과 같은 그 특별 자담을 만든 그런 취지가 있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제주가치가 출범을 준비하기 시작한 건 작년 6월달에 처음 논의를 시작했죠. 6월 12일날 처음 저희들이 만났고 그리고 이제 11월달에 우리가 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비교적 일찍부터 같이 해왔던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데 꼭 일찍 오셨던 분들이라고 해서 어떤 공감대나 통일성이 높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진짜 제주가치가 정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정말 뭐 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제 한 달 내로 우리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하니까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둘이가 여기서 답을 내리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면서 고민할 거리들을 이제 같이 나누는 것이지. 저는 제주가치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까 대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하나 되는 조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주가 이대로 가는 게 괜찮은가?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또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실현해야 되지 이런 어떻게 보면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나누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가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정답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저희들이 먼저 했던 고민들을 좀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같은 질문들을 같이 이제 나눠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4월 30 본주직을 앞두고 회원 배가 운동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본주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이제 특별회비 모금, 후원회비 모금 이런 것들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제주 가치가 뭐냐 해서 약간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회원을 1%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탱크풀 같은 거 하나 먹으면 1%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입한 회원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제주 가치를 조금 잘 알아서 한 회원을 더 모셔오는 그런 부분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제주 가치가 왜 생겼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일단 명칭에서부터 나왔어요. 우리 단체 명칭에서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왜 이런 명칭을 짓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명칭을 정하는 것도 많은 우여곡절과 잘못하면 명칭 때문에 막 서로 초기에는 갈라짓었던 그런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준비 결성 전까지는 우리가 좋은 제주 정치 포럼 이런 이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몇 가지 안을 그거는 좀 아니다라고 해서 몇 가지 안을 놓고 이제 막 뭐 제주 힘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제주 다음 포럼, 뭐 헌디 제주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주 가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제주 가치라는 이름은 우리 조직이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 뭐 가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주 명칭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또 제주 가치라고 하면 이게 뭐 저도 이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장사하는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림에 그래서 이제 그것만 봐가지고는 사람들이 이제 뭔지 모르니까 이제 보조적으로 이게 이제 그런 가치를 어떤 활동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시민정치연대라는 이름을 같이 이제 그 설명 보조적으로 이제 붙이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 다 사실 이제 보통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시민정치연대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있긴 있는데 좀 이제 적절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는 제주 가치를 검색해도 그렇고 시민정치연대로 검색을 해도 그렇고 우리 다채기에 구글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주는 이제 유네스코 선관함에다가 뭐 세계적인 보물섬이잖아요. 지구 전체를 함께 보호해야 되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런 제주 가치를 제주 다음을 이제 우리가 잘 보존하고 또 살릴 건 살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정치로 결합시켜서 정치가 굉장히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런 제주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잘 살리고 행복한 제주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정치까지 하면서 이런 제주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가야 되겠네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게 정당인가요? 시민단체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주 시민정치연대 제주 가치라는 게 말했듯이 거거든요, 그죠? 정치적 활동, 정치 참여, 정치 활동, 그걸 통해서 정치를 바꾸자. 그러니까 제주를 제주답게 지키고 더 나은 제주를 만들어 나가려면 결국은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시민단체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시민단체들은 어떤 분야나 주제별로 문제를 발굴하고 그걸 제기해내고 그런 속에서 시민들을 조직화하는 일상활동들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게 사실 밑바탕이 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시민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해보지만 정치의 변화가 없으면 한 걸음 나가기도 정말 어렵구나. 현장 고생을 하고 방거는 좀 나갔는데 또 이상하게 이제 정치 바람으로 이제 후퇴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도 또 정치 그 선거 때가 오면 여러 가지 뭐 정책 제안을 한다든가 뭐 정책 협약을 해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의제
어떤 비전이나 예.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예. 우리 그 도민들하고 나누고 그걸 하나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그 정당은 아니고 예. 시민단체는 아니고 어떤 정치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준정당도 예. 볼 수 있고 약간 좀 지역정당 비슷하게도 일시적으로 보면 예.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또 그런 질문이 있어요. 왜 진보정당도 있는데 왜 또 이게 또 예. 다른 이제 뭐 시민정치 연대 이런 시민운동 정치운동 조직을 좀 만들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 시민들이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적인 참여를 하고 정치적 활동을 할 때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당인 것은 맞습니다. 현대 정치에서 네. 어쨌든 정당이 중심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라든가 비전, 정책 이런 것과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진보 정당들의 현실이 조금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조금 꺼려지는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당들이 몇 개로 나눠져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입장이나 노선이 분명한 사람들 외에는 뭔가 어느 한쪽에 끼기가 좀 거북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일반 개인들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민주노총이나 이런 대중조직들도 이렇게 나눠진 쪽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힘을 실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연합정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좀 촉진하는 매개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이 흩어져 있는 진보 세력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를 어떤 주된 임무로 과제로 설정해가지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어떤 해내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지금 시기에 굉장히 신년 정치연대의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거에 이제 그 민주노총이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이런 무타적 지지를 받고 많은 뭐 시민사회나 이제 진보진영까지 힘을 하나로 갖던 과거의 민주노총당 그때는 좀 그 힘들이 하나로 지갑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상당히 이제 진보정당이 흩어져서 이제 지역의 어떤 진보정당으로서의 어떤 구심점, 어떤 시민사회의 힘이라든가 양심적 그 국민들을 이제 묶어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 그렇다고 치면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럼 민주당도 있지 않느냐? 좀 약간 보수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있는데 왜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제 진보정당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또 다른 정치 조직을 만드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좀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뭔가 이제 이 촛불 혁명이 있고 그 힘과 또 그 에너지와 요구들을 받아서 뭔가 좀 상당히 좀 그 진보적인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사실 잘 안 됐잖아요. 그런 데 대한 실망도 있지만 특히 이제 지역으로 와 보면 두 가지. 하나는 도대체 지역에 민주당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자기 입장을 가지고 그거를 국민을 설득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예를 들어 뭐 제6공만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70%는 제6공을 반대해요.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들, 뭐 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도지사 후보든 실제로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민주당이 이제 그 국회의원 세속하고 부의회도 이제 대다수라도 거의 그러니까요. 도지사만 빼고는 다 장악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 형성돼 있지 않기도 하지만 그 방향성 자체가 그 내부에서도 사실 뭐 제1공원만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 다수가 더구나 민주당 지지층까지 중심으로 해서 보면 다수가 제1공원을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나로 모아서 실제로 우리 제주가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전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현재 제주의 그동안 그 쌓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제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비전, 정책 이런 것들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당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제주가 20, 30년 이제 그 전직 뭐 김문민, 김태환 지사님 또 이제 원희룡 지사님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최근에 한 30여 년 동안 이제
제주도 어떤 개발과 성장의 이 패러다임 속에서 사실은 이 제주 환경이 수용력까지도 넘어서는. 근데 그것을 과연 이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현직 지사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이걸 지켜주기를 바랐는데 이게 사실은 다 무너졌잖아요. 쓰레기 문제, 뭐 여러 가지 폐수 문제,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뭐 그런 부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 30년이 사실은 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같이 이제 결부되면서 외자 유치 중심의 대규모 개발, 그렇죠. 그다음에 양적 관광 이런 거에 집중하는 식으로 한 30년을 왔는데 사실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정치 세력으로 와서 국민의힘 쪽 세력만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민주당 세력들도 지금까지 사실은 그 길을 어떻게 보면 국제자유 도시나 이런 부분도 민주당 정부 때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민주당이 뚜렷하게 그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노선이라든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절연을 하고 그러면 정말 보존과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놓는 이런 방향으로 결집하고 그런 방향을 뚜렷하게 세우고 그렇게 리더십을 세워나가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전혀 아니다. 이제는 더 기대거나 뭔가 이제 우리가 좀 희망을 볼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시민정치연대를 만들어서 과연 이제 기성 보수정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뭐 진보정당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과연 이제 이번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처음 이제 그 뭔가 이제 성과든 뭐든 이제 어떤 평가가 되는 부분이 이제 2022년 지방선거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논의 많이 했던 건 이제 정치연합을 통해서 여러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번 이제 한판 승부를 걸어보자 이런 건데, 그 부분과 그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지금 뭐라고 할까 제주 사회가 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이제 제2공항 관련해서 도민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과반수가 넘는 도민들이 제2공항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진짜 육지 사람들 만나니까 깜짝 놀라요. 어떻게 5조 원을 중앙정부가 주겠다는데 그걸 거부하는 결정을 도민들이 할 수 있냐 이런 건데 그거는 실제로 이런 그 어떤 과잉관광 난개발 이것의 후유증을 쭉 겪으면서 도민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이제 제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커졌다. 우리 도민들 사회에서.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결집해낼 거냐 이런 건데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각자 이렇게 각계 약진하는 속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진보정당들 그리고 이제 그 민중연대로 모여 있는 민주노총이나 국민의 연합 같은 이제 대중 조직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민 사회들까지 최대한 하나로 이제 정치적으로 결집해낼 수 있는 그런 결집해낸다면 사실은 우리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위력적으로 어떤 제주의 전환을 위한 의제를 도민들에게 던지고 또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그 선거 얘기는 좀 이따 다룰 거니까 하고요. 그 지금 공동준비위원장에 세 분이 계신데 그중에 이제 고재량 위원장님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이제 생태 전문가하고 운동 아닙니까? 근데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생태 운동을 했는데 결국은 이거 정치판이 이게 안 되니까 도저히 생태 운동 더 이상 못하겠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준비위원장도 같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임명국 감독이 공동준비위원장인데 맨날 바닷속에서 자연 다큐멘터리 이제 감독인데 이거 뭐 하다 보니까 이거 정치가 엉망이라서 도저히 이거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장도 하고 뭐 제2공항도 했지만 이 현실 정치, 뭐 선거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도 안 했고 거리를 두고 왔는데 이 제2공항 싸움 하면서 또 제2공항 싸움과 동시에 있었던 많은 현안들이 있었잖아요. 공학산도 있었고 뭐 동문태물 파크, 뭐 비자리문호 등등 이제 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안들을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하지도 못하고 더구나 이제 우리가 제2공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제2공항에 딱 이제
심사위가 다 뭉치다 보니까 이 중요한 사안들이 사실은 예.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렇죠. 결국 이거를 그냥 하나씩 대응하는 게 이제는 정말 한계 상황이다. 이제는 뭔가 큰 흐름을 바꿔야 되고 예. 큰 흐름을 바꾸려면 결국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서 저도 참 망설이는 예.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생 많은 시민단체는 어느 시? 17개 시도 중에 아마 회원 제주도겠죠. 태국이지 싸우지 뭐 신궁왕 해야지 영리병원 해야지 이게 제주도 성경동 연합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하나씩 법경을 써야 될 정도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정치를 안 바꾸면 정말 이거 너무너무나 이거 매일매일 투쟁해도 이게 쏟아져 나오는 이 사안들 당해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지방선거 대응 전략하고 보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어떤 그 여러 뭐 민중 세력, 시민사회, 뭐 진보정당들하고 쭉 이제 힘을 묶어서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뭐 국민의힘, 그다음 민주당, 그리고 이 제3지대 민중 세력이라든가 뭐 시민사회 등등 진보정당까지 묶어서 한판 이제 붙어서 도지사를 정말 우리 도민들이 정말 존중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도지사 후보를 만들어서 당선시킬 수 있다. 그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그 당시에 도의원 비례대표 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민주당을 제외한 민주당 왼쪽에 있는 정의당, 지금의 진보당이죠. 진보당, 그다음에 녹색당, 그다음에 노동당이 합쳐서 받은 표가 20%가 넘어요. 20%가 넘고 또 그 이후에 훨씬 더 오히려 우리 도민들은 더 이제 변화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게 아니다. 힘은 충분한 힘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모아내고 그거를 하나로 집약해서 우리 통일된 의제로 제시해내고 이런 거를 못해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특정한 하나의 정당이나 뭐 예를 들어 제주같이든 무엇이든 하나가 그걸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전체가 이제 결집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운동에 그런 그 선거운동 주체를 구성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도민 한 10,000명 아니면 한 20,000명 정도의 그 선거인단, 우리 도민 후보를 뽑을 선거인단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이제 경선을 통해서 저희도 도지사 후보를 단일 후보를 만들어낸다면 사실은 그거 엄청난 사실 민주당도 지금 진성당원이 만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한 10% 정도 이상만 그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의 확장력이 사실은 저는 당선 가능성까지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도의원 후보들까지 한 10대 명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주를 지키는 그리고 더 나은 제주를 만들려고 하는 공동 후보단을 만들어낸다면 지역사회에서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제주는 뭐 이제 4.3이 큰등이 섬이기도 하지만 이제 뭐 울산이라든가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제주도가 상당히 지구적인 표가 많이 나왔었고 예전에도 무소속 강세 지역이었죠. 이 힘들이 지금 어디 가 있는 건 아니죠. 약간 흩어져 있을 뿐인데 이걸 과거에 뭐 어떤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도지사를 이제 당선시키거나 아주 유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게 쉽지는 않을 건데요. 이 과정들이. 그러면 뭐 정의당에서도 도지사 후보를 내고, 이제 진보당에서도 도지사 후보를 내고, 뭐 녹색당 같은 데도 낼 수 있고, 아니면 또 시민사회나 뭐 민주당에서 낼 수 있죠. 그리고 제주같이도 후보가 나오고, 제주같이도 당연히 우리 제주같이도 후보 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것들을 이제 사실은 우리는 끝까지 간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잘 만나고 토론하고 어떤 소리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이제 정의당 후보가 되든 제주같이 후보가 되든 농민에서 나오는 훌륭한 후보가 됐든 여기에서 일정 부분의 후보 검증을 받고 이 도민경선단에 올라온 그 도지사 후보들은 이제 뭐 1, 2, 3차 경선을 하면서 결국 최종 후보가 되는 그런 분을 누가 되든 이렇게 지지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연합 정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솔직히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해요. 예. 가능하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림은 좋은데 네. 과연 되겠냐. 지금까지도 네. 그러려고 해봤던 경험들이 몇 번 있지만 예, 잘 안 되지 않느냐. 여러 번 시도는 있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선들이 예.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 힘 모이지 않고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 근데 어느 때보다도 저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민주노총이나 노무현 같은 주요한 대중조직들이 예.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정당들도 소간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 이번에는 각계 약진하면 안 된다. 예.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직접 이제 예.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어쨌든 제1공항 반대 투쟁이라든가 핵무기 투쟁이라든가 이런 걸 그 오랫동안 연대 투쟁을 해오면서 쌓여온 그렇죠. 어떤 연대의 경험이나 신뢰들도 어느 정도 구축돼 있다. 그런 네. 점이 다른 시도와는 네. 제주도가 뚜렷하게 차이 나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연합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예. 그걸 못 해낸다면 예. 그거는 진짜 우리의 무능이고 사실은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진짜 역사의 책임을 져야 될 바오다 예.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거는 해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우리 제주 가치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 그걸 성사시키는 것이 예. 우리 제주 가치에서는 물론 제주 가치 스스로 조직을 확대하고 외연을 넓히면서 예.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연합 정치, 선거 연합을 성사시키는 것 예.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가장 임무고 중요한, 예.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 제주 가치는 일정하게 자기 희생도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또 그런 데가 있어야 전체를 먹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예. 저는 이제 제주 가치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할 수 있을 거다. 우리 회원들도 그런 부분에 때로는 사실은 다른 정당에 대한 불신, 이 정당에 대한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왜 우리만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게 우리도 자기 주장을 담당해야지라는 얘기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예. 그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에 정말 반드시 예. 이 선거 과정에서 정치연합을 성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될 과제라고 예. 생각하고 정말 끈질기고 예. 정말 이제 진정성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예. 저는 충분히 이번에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부정당 운동이나 뭐 당원 활동도 했고 저는 민주정당 부당위원장도 했었습니다만 이제 이게 정당들이 이제 분열되는 과정에서 이제 상처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좀 만나보면 그 제주가치랑은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데 그 정당이랑 또 같이 하라고 하면 나는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이제 조금 차이가 없잖아 있어요. 있기도 하고 서로 이제 가치라든가 어떤 이념이라든가 좀 틀 수도 있는데 서로의 어떤 각자의 다름은 조금씩 인정을 하고 또 나머지 또 같은 부분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제주를 같이 잘 지켜서 이 후손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물려주자. 이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어서 물려주자. 이거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공통점을 찾아서 묶어낸다면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아이고 지방선거니가 가서 투표는 해야겠고 해서 뭐 비례만 찍어버리고 도지사는 안 뽑아버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런 이번에는 정말 우리는 뽑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뭐 후원금도 낼 수 있는 이런 진짜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 제주 다음을 지키고 제주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된다면 아마 내년 지방선거는 제주에 정말 새로운 그런 정치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울산 같은 경우도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울산은 어떻습니까? 아니 네. 아직 그때 결과가 안 네. 나왔으니까요. 다만 이제 우리와 같은 시도가 조금 이제 기초단체 수준이지만 네. 울산에서 이번에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진보당, 정의당 그리고 다른 당은 제가 잘 모르겠고 아마 노동당도 참여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그 울산 인권연대라든가 이런 시민단체들 이런 데까지 다 해가지고 재선거 공동행동이라는 공동기구를 만들고 그 공동행동에 이제 참여할 회원들을 쭉 모집해서 회원들이 이제 경선을 하기로 했었는데 물론 이제 후보는 한 명밖에 안 나와서 경선은 없이 이제 단독 후보로 이제 김수석 후보가 지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미 이런 시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제주도는 어느 곳보다도 절박하고 현재 상황의 위기 속에서 절박하고 또 어느 곳보다도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네. 그 방역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첫 시도고, 저는 이 시도가 우리 제주도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네. 사회의 어떤 진보를 바라는 네. 이게 진보의 미래의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예.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시험이 될 거다. 그리고 이게 어떤 네. 일정한 성과를 남기고, 이걸 남기면 전국적인 그렇죠.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저는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 가시적인 뭐 투표나 이런 성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과정을 같이 하는 그 상호 간의 신뢰, 지속 가능한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신뢰를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차이도 있고 네. 갈등도 있고 또 치열한 논쟁도 네. 벌어질 것이고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말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었다라는 그 신뢰를 서로 쌓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되면 그 신뢰는 또 계속 이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만 예. 굉장히 좀 끈질기게 예. 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있을 수 있는 차이로 인정하고 예. 서로 비방하지 않고 예.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차이를 가지고 격렬하게 논쟁을 하는 건 있지만, 상대 어떤 인격적인 비방이라든가 그렇죠. 뭐 뒤에 뭐가 음모론적인 이런 거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내부에서 경계하면서 그렇죠. 그 신뢰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만들어 나간다면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예. 도전이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막상 선거판이 벌어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두석으로 두 명이 되겠죠. 집권당이 그리고 뭐 국민의힘 이렇게 하는데, 제주같이나 이 제3지대에서 나온 후보랑 이제 지지율이 뭐 15% 20% 올라가도 사실은 민주당 표를 갉아먹어서 민주당 부지 후보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뭐 합치자 아니면 뭐 후보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민주당 뭐 이중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걸 끝까지 가야 된다고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힐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도 막 다르시게. 어떤 얘기도 전혀 근거가 없는 근거나 명분이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3파전으로 끝까지 가면 원희룡이 당선될지 모르는데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원희룡 확실히 막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뭐 나름 있을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시대가 변하고 있고 제주도가 위기 상황인데 그 제주도의 대전환을 위한 의제를 정확하게 이 선거 과정에서 부각시키는 것.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그거를 중도에 우리가 후보를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뭐 이러면 그거 자체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이제 가야 되고, 또 설사 그렇다고 이제 민주당 뭐 그런 식의 어떤 단일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원칙의 차원에서 배제할 거냐,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른 전술적인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거냐, 이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뭐 단일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도 그거는 우리의 비전과 정책들이 어떤 공유가 상반 간의 합의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또 실제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세력들이 확장되고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이제 전제가 됐을 때는 어떤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제, 우리의 비전과 정책 이것을 가지고 도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심적인 거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4월 30 출범을 하면 그 전에 준비 과정에서 사실 뭐 신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발하게 좀 움직이는 했지만, 이제 본주직이 뜨면 더욱더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할 건데, 이 출범 이후에 중심 사업들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중심 사업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제 정책연구위원장을 지금 이제 제주같이 해서 맡고 있는데, 결국 이제 제가 이렇게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은 그 제주 가치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주가 지금 이대로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뭐 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그 뭐 그래서 뭐 생태 평화 뭐 이런 걸 복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큰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공감들이 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얼마나 명료하게 해내고 또 그것을 관철할 수 있는 정책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상당히 호소력 있게 그 정책들을 잘 가공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도 이제 올해 내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서 일단 이제 그 지금 제주 대한연구 공동체하고 또 다른 정당이나 단체들까지 좀 가능하면 같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 수요 정책 모임이라고 해서 매주 이제 정책 모임을 가지고 정책 개발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한 8, 9월쯤 되면 그래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그 가닥들이 잡혀나가지 않겠냐 중요한 예를 들어 10대 정책 과제 그리고 100대 세부 정책 뭐 이런 식의 어떤 과제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제주가치도 그렇고 다른 정당이나 단체들도 토론을 하면서 실제로 그걸 확정해 나가는 과정을 올해 밟을 수 있지 않겠나. 뭐 저도 이제 뭐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출범 후에 무슨 사업을 할거나 지금 가장 고심을 하고 이제 회칙도 다듬고 하고 있는데 우선 아까 뭐 이야기가 됐지만 우리가 이 선거연합을 통해서 이 다양한 세력들이 만나고 연대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됐던 그 그림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제대로 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도지사나 이 도의원 후보, 이 후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 제주같이에서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아주 심도 깊은 3단계의 그 지방선거 이제 아카데미, 지방선거 아카데미를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3단계에서는 이제 도지사 후보를 하실 분, 또 지원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지방자치 아카데미, 또 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제 아카데미 이렇게 구분해서 심도 깊게 이제 지방선거 아카데미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며칠 전에 그 도의회가 이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안이 이제 나오고 이제 뭐 시민사회나 도민들에게 개정 의견을 내도록 했는데 우리 제주가치에서도 상당한 그 의견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자유도시는 정말 제주에게 맞지 않다. 그래서 제주특별법도 제주특별자치도 조성 및 생태평화도시 특별법으로 아예 명칭도 바꿔버리고 국제자유도시가 아예 폐기하는 수준의 전면적 특별법 개정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좀 심도 깊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특히 올해가 양영찬 열사 30주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양열사의 그 유지를 받드는 의미에서라도 우리 지역사회가 더 이상 이 신자유주의적인 개발주의의 연장선에 있는 이 국제자유도시하고 확실히 그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회원들과 함께 그리고 뭐 다른 정당의 당원들이나 이렇게 일반 그 정치 활동을 적극 하려는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될 일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정책 같은 경우, 정책 개발 과정에서도 우리 회원들에게 정책 제안을 받는 운동을 좀 하려고 해요. 각 동네마다 좀 자기가 그동안 지켜봤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분야에 따라서도 그렇고 지역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이라도 다 적어내게 하는 이런 정책을 받아서 잘 제안, 그렇죠. 보완해서 정책화시키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주를 지키는 운동을 사실은 이제 선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또 하면서 또 그것도 선거하고 연결되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 조간대 이명록 감독님께서 조간대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방치되고 있는 이런 것들 속에서 그런 조간대 보호를 위한 뭐 조례를 만들자 주민발의 조례 서명을 받는 운동들을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각 자기 어떤 관심 분야라든가 어떤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일들도 또 이제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또 그런 부분에 일정하게 이제 스피커 역할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실질적인 활동 속에서 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말로만 제주가치가 아니고 제주가치의 실제 내용, 이 아름다운 이 조간대
뭐 고차왈, 오름, 뭐 이런 이 중산간 이런 것들을 직접 지키기 위한 어떤 그 뭐 선언 운동도 되기도 하고 또 이게 어떤 조례를 직접 만들어서 제도화시키는 이런 것까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활동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예. 좋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 본조직 출범 이후에 그 사업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지방선거 이후에 그러면 너희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지방선거 때 올인했다가 이 성과가 없으면 또 모래처럼 흩어져서 없는 조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 회원들 가입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조직이라면 난 안 들어간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본조직이 떠서 우선 이제 2022년 지방선거 때 일단 도민들에게 성과든 아니면 뭐 실패든 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성적이든 이제 낼 건데 그 이후에는 이제 해산이 되는 겁니까? 일례상 조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중요한 거는 앞으로 20, 30년 이상의 미래를 보면서 제주가 가야 될 방향, 비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걸 구체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들, 이런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사회에 각인시켜내는 것.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걸 계속 실천할 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주 가치 그리고 제주 가치뿐만 아니라 또 그 연합 정치의 어떤 이 틀도 가능하면 저는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제 제주 가치가 아주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은 이제 사실은 진보 진영 전체가 정치적으로 어떤 그 통합성이라든가 연합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정당 지형들이 유지되는 한은 제주 가치도 나름의 고유한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이제 좀 그 정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부분들의 시민들을 정치 참여의 길로 계속 유도해내고 외연을 확대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연합 정치를 해내게 만들어내는 어떤 동력으로서 작용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제주 가치가 상당기간은 지속돼야 되지 않겠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주 가치 보니까 훌륭한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인데요. 이게 뭐 성과가 없다 해서 이제 우리 천식 위원장께서는 그 제주 가치를 계속 이으면서 훌륭한 청년 세대들이 또 정치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까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후보를 출마했다면 뭐 떨어지면 또 돗다리 싸고 서울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 우리 어쨌든 뭐 제가 예비 후보로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우리 진짜 그 다음에 뭐 직접 그 똑같은 역할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좀 다른 문제고요. 다만 어떤 식의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 지속적으로 우리 후배 세대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 때를 놓쳐서 뒤늦게야 이렇게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든데 사실 정치라는 것도 굉장한 축적이 필요한 거잖아요. 축적도 필요하고 관계의 축적도 필요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런 느낌이 생각이 있었는데 좀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지원하는 역할들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떻든 그 제주 가치는 이제 일시적인 일례성 지방선거용 조직이 아니고 제주 가치가 지켜지고 또 많은 훌륭한 그 청년 정치인들도 성장을 해서 정말 제주 가치를 지킬 인물이 되고 또 그분들이 제도권에 진출해서 정말 제주 사회가 변할 때까지 어떤 형태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기타 질문이 좀 몇 개 있지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회원들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많을 거고 하고요. 한 30초 정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사전에 나온 질문들 중에는 제주 가치가를 도대체 뭘로 봐야 되느냐라는 것부터 또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질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제주 가치의 어떤 조직적인 성격이나 전략적인 측면에 주로 이제 초점이 있었고 정책적인 측면들은 우리가 물론 기본적인 거는 뭐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할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아주 세부적으로는 조금 더 그 준비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현실에 복잡한 여러 사정들을 많이 그 연구도 하고 좀 정리하는 과정들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에 충분히 답을 못한 거는 좀 아쉽고 죄송하게 네. 생각을 하고요. 혹시 뭐 질문 문답 과정에서 네. 또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그 지금 인터넷으로 이제 특별 대담을 듣고 계신 우리 그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주가치는 정말 제주가치를 지키고 정말 이 아름다운 제주를 사람도 아름답고 또 자연도 아름다운 이런 제주를 잘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그런 훌륭한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성도 높고 또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다른 여타의 어떤 그 기존 사례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고 성품도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믿고 회원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1+1 회원도 좀 같이 해주시고 특별회비도 내주시고 결코 실망을 드리지는 않을 조직이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철로 정치인을 몇 년 하긴 했지만 분명히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보증을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4월 30일까지 이 그 운영위원들과 함께해서 본조직이 아주 벅차게 우리 제주사회의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두 사람 간의 자담은 이제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응답으로 들어간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질의를 지금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 정도만 더 이제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기타로 다루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채팅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만 이제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죠. 그 미리 사전에 우리가 이제 운영위원들이나 회원들께 질문 받은 부분들을 또 토대로 저희들이 내용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럼 제주가치는 뭐 환경이다, 뭐 이런 생태다 이런 것만 이제 많이 내세우는데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도 폐기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뭘 가지고 먹고 살 거냐, 제주가치는 뭘 가지고 도민들을 먹이고 살 거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좀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회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뭐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이 있을 텐데요. 제가 뭐라고 할까 제주다움이 뭐고 제주 가치가 뭐냐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제주다움이나 제주 가치를 얘기할 때 그거는 어떤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우월하다 이런 어떤 우월성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고유성, 그러니까 제주도의 어떤 자연 환경이라든가 그 자연 속에서 살아오면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사회적 관계라든가 문화의 고유성이 있다. 결국 이제 그 고유성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냐, 뭐 경제적인 측면으로든 사회적인 측면으로든 그것을 발견하는 게 우리가 제주 가치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주도의 자연은 과거에는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저주의 땅이었어요. 버려진 땅. 그러니까 척박하고 바람 많고 그다음에 바다로 나가면 위험하고.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매력의 땅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중요한 관광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농업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달리 이제 여러 가지 황금 농업이나 기후 조건에 따른 농업들이 이제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경쟁력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제주와 같은 가진 자연 환경의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지금 훼손되고 위기에 처해 있다, 지속 가능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그런 척박한 땅에서 인여가 없는 척박한 땅에서 이제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공동체적인 게 강하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평등한 이런 공동체를 유지해 왔고 거기에서 유래하는 어떤 그 공동체적 유대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특성을 이제 저희도 갖고 있다. 물론 그게 때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예를 들어 가부장적인 거라든가 뭐 어떤 다양성을 억압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제주도의 자연적 특성
그리고 사회문화적 역사적 특성 네. 이것에 맞는 발전 방향을 우선 잡아야 된다. 그게 이제 네. 비전의 문제라면 지금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제주도의 기간 산업이 관광인데 네. 기간 산업으로서의 관광 산업은 굉장히 좀 어떤 취약성과 위험성을 갖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성장을 한다는 것과 지속 가능성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익이 굉장히 불평등하게 배분됩니다. 그리고 수혜자와 피해자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대외적 변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 그래서 이 관광을 제주도에서 없앨 수도 없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남겠지만 두 가지예요. 그럼 그 관광 자체를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예. 관광 산업 자체를 어떻게 예. 그 지금까지 양적 성장해서 질적인 측면으로 예. 가져갈 거냐라는 게 이제 하나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관광에 지나치게 의존했을 때 오는 위험성을 피하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그런 이제 다른 산업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뭐 예를 들어 농업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농업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제주도의 어떤 고유성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관광으로 봐도 경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농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관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주도가 뭐 유네스코 상관아니다 뭐다 하지만 진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이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잘 그 가치를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조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있으니까 그냥 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철저하게 좀 조사가 되고 거기에 맞는, 그래서 그것의 가치를 한편으로는 극대화시켜서 제주도의 관광의 어떤 그 가치를 높이는 것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참여와 그다음에 수익에 주민들의 배분이 가능해지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광 산업의 근본적인 좀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덧붙이자면 이제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 육지의 어느 섬이 생물권 보전 지역이에요. 생물권 보전 지역인데 거기에 나온 농산물은 없어서 못 팝니다. 완전히 진도인가요? 진도. 진도. 그런데 이제 제주도는 전체가 생물권 보전 지역이에요. 그죠?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뭐 유네스코 상관함도 있고, 저는 이제 제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가장 무기가 무엇이냐, 그게 비전이고 가장 그거를 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저는 이제 제주의 자연 가치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가장 맞다고 봐요. 그랬을 때 바로 그런 뭐 생태 평화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에게 가장 그 중요한 가치고, 그걸로 하는 것이 가장 또 우리가 대대손손 돈을 벌 수 있어요. 옛날에 저도 이제 고장 위원장님하고 뭐 환경기획금 받아가지고 정말 5,000명, 10,000명의 청년 일자리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난 우리 제주 총선에서 모 후보가 환경이 박명해지냐 했는데 저는 환경이 박명해준다. 환경의 경제다. 이 정도로 이제 그 자체적으로 질문 들어온 부분까지 마쳤고요. 이제는 그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질문을 주시면 질문하시는 분도 뭐 30초나 뭐 1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는 우리 둘도 좀 짧고 굵게 이렇게 답변을 해야 많은 회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음소거를 질문하실 분은 음소거를 여기 화면에 저희들만 나오는데 다른 분들도 일단 그동안 채팅에 좀 써주신 분들 줄여서 말씀 좀 할까요? 그래주세요. 하나씩 좀 도와주시죠. 네, 다른 분들이 질문 지금 준비하고 계실 거니까 그 사이에 강은영님이 선거 과정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죠. 첫 술에 배부를까요? 민주당 후보도 여기서 제주가치에서 배출하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먼저 답변할까요? 네. 그건 먼저 간단히 뭐 30초씩만 답변. 저도 좀 답변. 민주당에는 이미 도지사 도용을 하려는 후보들이 너무 질비해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또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네. 네, 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비전과 정책들을 그 전면화하는 것이 그 민주당 세력은 절반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나머지 절반을 또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온전하게 뭐 강도는 좀 다양한 차이가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가치와 비전, 정책을 공유하는 이런 세력들을 형성해내는 게 뭐 1차적인 게 아니냐. 저는 뭐 좋은 제안이라고 봐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제주 가치가 힘이 있어야 민주당도 우리 후보 민주당 세력까지도 우리가 후보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본주직 출범 때까지 최소 500명 정도 회원을 만들고 곧 이제 한 1000명 정도는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원님 말씀처럼 되려면 우리가 회원이 한 10,000명, 20,000명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시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봅니다. 예. 다음 질문 말씀해 주시죠. 질문은 아니고 일단은 박찬식님, 강병식님 파이팅 하세요. 이런 응원의 메시지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제주가치는 제주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도 하겠지만 행정도 같이 행할 수 있는 단체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에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기 또 여기 보이세요 혹시? 질문하실 분은 손을 이게 전체가 안 보이니까 가만있어 봐. 이제는 전체를 보이게 하는 게 네, 우리는 찍어도 되니까. 우리는 메인으로 하지 말고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는 분이 메인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지금 저희들이 전체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네.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윤종국 선생님이 마이크를 켜셨네요. 아니 저 죄송 늦게 들어와가지고요. 아유 저는 사실은 책방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최근 며칠 사이에 확진자가 다녀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확진자가 또 아내랑 같이 잤어요. 제천 간디학교 선생님인데 그래 저하고 아들하고 전부 다 이제 검사를 했는데 아내까지 음성 나왔고 저 이틀 동안 책방에서 잤어요. 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어제부터 옆에 있는 숙박 잤는데 우리 광복이 산책시키고 혼자 밥 먹고 하다 보니까 난 내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죄송하다. 질문을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네. 별이 유동님 소리 켜. 잠시만. 아까 농업이 제주의 그 기간 산업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관광 말고 제가 궁금한 거는 요즘에 보면 스마트 농법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는 제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농가가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도에서나 뭐 서귀포시나 제주시에서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주에서 예전에 식당을 한번 갔는데 거기서 쓰이는 야채들을 이렇게 스마트 농법으로 해서 한쪽에서 기르고 그걸 이렇게 손님들한테 내오는 거를 봤거든요. 그거를 좀 이렇게 이제 좀 보급을 해서 그러니까 뭐 채소나 그런 걸 팔아도 되지만 어떤 곳은 그거를 이렇게 재배를 해서 샐러드 가공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샐러드를 뭐 만들어서 이렇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기업이 하는 건데 그런 걸 좀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농업이라 그러면 되게 이제 힘들고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젊은 층이 좀 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뭐 저도 이제 농업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금 답변이 어렵긴 한데, 지금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는 이제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이런 그 관에서 이제 조금 하는 곳이 있고, 약간 좀 선진적인 농가에서 일부 스마트팜을 이제 하긴 있는데, 거의 초반 단계 수준으로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은 또 어느 정도 이게 정착되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 단계 농가들에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고, 이제 그 물론 이제 젊은 청년이나 뭐 약간 자본이 있는 청년들은 그게 이제 가능할 수 있는데, 이제 스마트팜으로 이제 그 어르신들이 지금 고령화돼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적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제주가치에서 이제 어떤 그 제주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하든 이렇게 뭐 경관장으로 하든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한 부분인데, 아마 젊은 농부가 되려는 분들에게는 관심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 제주가치에도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연결된 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전문가를 이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 제가 이렇게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해봐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잘못하면 이제 또 고투입 농업으로 이제 가고 이제 규모화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좀 기업화될 우려나 이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체계적으로도 보면 지금 다시 이제 소농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저수입 농업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조금 저희들도 그 주제 자체를 좀 별도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시민연대 제주가치에 회원으로 이렇게 입회를 하면서,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제주가치 연대에 이렇게 입회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진 분들은 대부분 사실은 제2공항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실망들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실망이라는 거는 뭐 원지사에 대한 어떤 배반과 절망감이겠죠. 그래서 이 제주가치의 회원으로 굳이 이렇게 들어오겠다라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면 그렇습니다. 좀 더 우리만의 차별화된 후보를 둬야 되지 않는가,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군다나 중앙 권력과, 그러니까 중앙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들만의 제 목소리를 가진 후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제주 가치가 추구하는 뭐 생태 환경, 뭐 평화 인권 자체도 누구나가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 제주 가치 연대에서뿐만 아니라 원희룡도 얘기할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욱 그러니까 실망인 것은, 뭐 국민의힘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민주당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3명의 국회의원들까지 그러니까 제2공항에 대한 어떤 별다른 언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중앙 권력 속에서의 그러니까 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제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화가 나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이 정말 우리만의 후보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정말 후보를 제대로,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가진 후보를 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점들이 사실은 회원 구축에 좀 더 박차를
예, 가할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저는 지금 이게 제주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성장과 개발 중심의 사회, 이거는 사실상 기존의 이 전직 지사들도 이끌어왔고 지금의 정당으로 치면 이제 보수정당, 뭐 국민의힘 전신 이런 데들이 계속 이제 해왔던 거고, 또 이제 근래에는 이제 민주당이 집권당도 되고 대다수가 이제 의원들도 민주당에서 들어갔지만 이제 그 어떻든 이 성장과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정치 지형은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까지도 사실은 그런 이제 그 국제자유주의 개발, 성장, 또 뭐 신공항 이런 논리하고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함께 동조하고 겉으로는 아니지만 함께 동조하면서 같이 왔었다. 그래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세력이고 지금 신공항이 이제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리를 못해내는 거 보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치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당이 색채는 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 민주당까지도 제주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부족하다,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판단을 하고 사실은 이제 진보정당들, 시민사회, 그다음에 민중진영과 함께 우리 제주가치가 힘을 모아서 정말 새로운 이런 개발과 성장이 아니고 정말 그 서로 나누고 또 이제 보존할 건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세력이 이 제주의 집권이 돼야만이 제대로 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뭉치고 힘을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그런 후보로 아마 우리 회원님이 원하는 그런 후보가 아마 나올 겁니다. 제주가 네. 다음 질문 아니 답변하시겠으면 하시죠. 오은주님 손. 예, 오은주님 손 들으셨는데 지금 제가 채팅방에 쓰긴 했는데 아까 우리 자담 내용 중에 도의원 후보 아까 15명 우리 희망사항이 있습니다만 15명을 도의회로 보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저도 같이 운영일을 하고 있지만 도의원 후보 발굴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될 때가 있어요. 뭐 요즘에 젊은 예. 청년, 여성들 또 그렇죠. 나이가 많은 50대, 60대 넘은 분보다 좀 젊은 청년들이 좀 정치에 뛰어들어 그 친구들이 지금은 또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준비된 그 청년들이 이렇게 계속 다시 도전하면서 멋진 제도를 지키는 청년 정치로 잘하는 거 저도 그걸 바라는데 우리가 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면 제일 빨리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젊은 청년들은 돈도 없고 솔직히 돈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힘을 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발굴을 해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좀 고민했던 게 있다면 좀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네. 먼저 예, 일단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게 그 정의당이라든가 진보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 몇 사람씩은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 발굴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주로 이제 학생운동에서 뭐 총학생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이제 아니면 청년운동을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 후보로 진출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그 경력이라든가 경험을 쌓을 기회가 좀 없다 보니까 선뜻 이제 정치에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분들이 또 자원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원의 문제는 이제 공동으로 또 해결하면서 조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야 뚜렷한 뭐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조금 의지를 세우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 도의원들이 사실 최종 예산의 그 방망이를 쳐야 이제 예산도 결정나는 거고 최종 정책의 결정자도 도지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도의원들이 집행부가 도지사가 만들어 온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승인을 해줘야 그 정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43명의 도의원이 너무나 소중한 위치에 있고 저희들은 또 이 도지사가 지방적 수준으로 이제 행정시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방적 수준에 많은 힘이 있고 또 많은 사무들이 또 제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43명의 도의원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이고 중요한 결정들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같이 변화되고 개혁되고 진보적이고 좀 양심적이고 제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도의원 후보들이 많이 이제 입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이제 벨굴라고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도 제주 가치의 회원이면서 진보정당 당원인 이런 그 도의원 후보들은 이제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도 우리는 이제 예전에 저도 민주노동당으로 출마해서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저는 생각해 보면 쉬운 때예요. 왜냐면 민주노동당이 다 그래도 여기저기 다 하나밖에 진보정당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다 도와주니까 좋아하는데 지금 다 흩어져 있어서 나와서 정말 열심히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 가치가 진보정당이라든가 뭐 시민사회라든가 민중진영까지도 다 아울러서 같이 이끌고 우리 후보처럼 해서 정의당으로 나오던 진보당으로 나오던 이제 그쪽에서도 검증절차가 되고 우리한테도 검증절차가 된 부분은 이중 이제 그런 인정받은 검증된 후보로 해서 이제 서로 밀어주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그 도의원 후보들이 진출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 또 특히 젊은 친구들 또 젊은 여성들 신선한 후보들이 도의원으로 많이 출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좀 기분 많이 나왔죠. 네. 없으시면 이제 그 저희 그 특별 자담은 좀 마감해도 될까요? 특별 자담은 마감을 하고 오늘 원래 이제 회원이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조명을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우리 이제 차회를 고재량 위원장님 마침 와 계시니까 잠깐 넘겨서 회원이 날도 기니까 조금 이야기 조금 나누시던가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회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우리 박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렇게 고맙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가서예요. 네, 일로 네, 너무 단 거라서. 이런 갑작스러운. 네, 이거 원래 시나리오에 없던 겁니다. 이게 갑자기 저한테 와서 사회부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해서든 봐보겠습니다. 어떻게 궁금증 많이 풀리셨어요? 네, 궁금증 많이 풀리셨다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십시오. 네, 다행입니다. 현진님 2개. 아, 네, 현진님 2개. 네, 궁금증 많이 풀렸고 그리고 아직 다 합일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세요? 감이 잡히면 또 한 번 이렇게 동그라미. 아, 네, 김경은님. 네, 눈동그라미. 이거는 그 알사탕 표현할 때 하는 겁니다. 알사탕. 네. 아무튼 소감을 몇명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다행입니다. 그동안 아마도 제주가치에 적을 두면서 주변에서 제주가치가 뭘 하려는 것이냐, 제주가치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가능은 하겠냐, 너네가 시민단체냐, 정당이냐, 수많은 질문을 들었을 텐데 오늘 그래도 일정 정도 해소했을 거라고 보고요. 회원이 날이 매월 첫 번째 토요일 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일이 원래는 그 약속한 날인데 내일이 또 우리는 4.3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행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회원이 날을 열면서 그동안 주변의 수많은 의혹들을 회원들만큼은 공유를 해보자 해서 오늘 특별 자담회를 마련했는데
일단 저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제주가치에서 나의 역할은 또 어떨지, 이런 것들을 잘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문이나 이런 거 좀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좀 오늘 좌담회를 보면서 느낀 소감, 이런 것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소감. 내가 먼저 소감을 얘기하고 싶다라고 용기 내주실 분, 제가 선물을 또 쏘겠습니다. 선물. 네. 강은영님, 얼굴 보여주시면서 딱 한마디씀 하시면 좋을 텐데, 아까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잖아요. 강은영님, 얼굴이 안 보였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네, 음소거 하시고 한 말씀 주세요. 음소거. 은영님, 음소거. 여기서도 음수가 될 건데 음수를 해줘요. 음소거는 쟤는 했는데 들려요. 들려요. 뒤에 잠깐만요. 뒤에 남편이신 오대영님이 있는데 강은영님 뒤에 서 있어요. 이제 바로 들어왔어요. 저희 수산마을입니다. 저 1년 후배 수산마을 친구. 네.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오대영님은 회원가입 안 했습니다. 회원가입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은영님 혹시 추가 질문 있으세요? 저희 1년간 박찬식 대표님을 모시고 육지사인 제사람을 운영했던 사목장 강은영입니다. 근데 저도 우리 박찬식 지금은 대표님이 아니니까 선배님이라고 할게요. 중부중학교 선배님. 선배님이 제주에서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저도요. 거기에 조금 더 우려하는 것이 있다면 제주는 솔직히 말해서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주살이 하시는 분들도 가서 제주에 그 일자리가 없는 거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많이 제주살이를 못하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청년만이 아니라 제주는 솔직히 말해서 청년들이 왜 제주를 떠나서 다른 지역을 가야 되는가를 일단 고민하는 그런 게 먼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저는 앞으로의 모든 지향점은 농업이라 생각하거든요. 농업. 근데 아직까지도 농업이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농업을 조금 더 쉬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농업으로, 우리가 아까 질문하셨지만 뭐 스마트 농법이란 말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AI적인 어떤 그런 거, 그러면 친환경적인 농업을 조금 더, 우리가 제주는 어떻든 환경적인 거에서는 친환경이 조금 더 이제 다른 농업에 비해서는 이제 정기적인 거에서는 좀 더 많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한 50%는 됐으면 좋겠어요. 50% 정도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된다면. 너무 길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래요. 나가지 않아도 제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나가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이제 남겼지만 제주에서 제가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주의 운동권들 출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인가, 일종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차원에서 아까 메모를 남겼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제주의 모든 도민이 우리의 편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네,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받느냐, 네, 이것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노력할게요. 네, 그리고 또 누가 소감 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스스로 손을 들지 않으면 제가 지명합니다. 예, 지명당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진해서. 상품이 뭐예요? 상품 주신다면서. 끝났어요? 상품. 저기 주직위원장님은 상품 대상이 아닙니다. 네, 네, 위원장님 잠깐 계시고요. 제가 좀 지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건일 위원장님 먼 곳에서 들어오셨는데 어때요? 오늘 두 분 좌담회 들으니 한 말씀 해주세요. 조카님. 네, 잘 들었고요.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고 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준비가 부족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본 집약형 농업이고 이게 과연 제주의 미래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아직 안 돼 있는데 답변을 하셔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 우리가 그 제주의 가치가 자연이라는 분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으름의 기본 정신은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지역 공동체를 잘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만들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더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일반인들이 듣기에도 편안하고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건일 위원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 정치에서건 어떤 것에서건 사실은 사람 많이 중요하죠.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제주도의 가치의 환경도 있지만 사실은 공동체 당연한 거잖아요. 앞으로 위원장님 같이 해보게요. 같이. 네, 조직위원회에 들어와 주세요. 네. 네. 그다음에 한 분만 더 들어볼까요? 네, 한 분. 누구? 우리 저기 셰프 옷 입고 계신 양형진 회원님. 네. 어떻게? 예. 갑자기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자진하시지. 예, 저도 조금 늦게 들어오긴 했는데, 얘기 들리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들려요. 잘 들려요. 저도 조금 이제 늦게 들어오긴 했는데, 전체적인 것 쭉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눴고 좋은데 선명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이제 고건일 위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끼리 여기 모여 있는 우리끼리는 대충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로 이제 제주 시내권에 집중돼서 살고도 있고 또 나름대로 다 의식 있는 분들이라고들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대다수의 도민들하고는 조금 거리감 있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농업 얘기도 했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농업 얘기, 친환경 농사 얘기하는 거, 스마트팜 얘기하는 거, 지금 현직에 농사 짓는 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뒤에서 좀 비웃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게 좋을 것이라는 이상을 자꾸 얘기를 하면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좀 더 선명성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그러니까 지방 정치지만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상황에서는 많은 그 전문가 그룹들이 좀 필요를 하죠. 직능별로 어떤 이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농업의 현실이라든가 관광업계의 현실이라든가 제주도의 직능 단체라는 것들이 크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 직능별로 따져보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농업하고 관광하고 그다음에 뭐 또 이제 저기 환경 쪽하고 뭐 몇 개 되질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전문가 그룹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게 결국은 제주 가치라는 그러니까 제주의 어떤 가치를 살리는 이런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를 이 목표를 하고 있는 셈이 된 거니까 보통 우리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방자치 이 정치 이 지방자치가 다시 재개된 지가 이제 거의 한 세대가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쯤은 정말 지방 정당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제주가치 자체가 지방 정당을 아예 그냥 지향하는 그쪽을 향해 가는 그래서 선명성을 좀 더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는 정치로서 제주도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의식을 좀 더 많이 전파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 정당을 만들어서 이 지방 정부와 이제 지방 정부의 어떤 그 영향력도 생산을 하고 지방 의회에 나름대로 구심점이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들으면서 사실 제가 제주가치라는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무도 저한테 이거 가입하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가입을 되게 늦게 했어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했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는데 시간을 놓쳐서. 네,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열심히 뭐 의견도 개진하고 옆에서 많이 잘 쫓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분들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이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오늘 말씀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들어와 계시는 회원님 중에 한 번도 저희 회원이 날 말씀을 안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좀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전성웅님. 서울에서. 네. 전성웅님, 우리 앞에 처음부터 쭉 들어오셨는데 혹시 오늘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네, 음소거 푸시고 해주세요. 음소거 돼 있어요, 지금. 예, 제주가치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돼서 좋았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 서울인데 저는 제주도에서 지켜야 될 가치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가치들 뭐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서울에서 같이 하신다는 얘기죠? 예. 네. 많이 감사합니다. 도와드리고 싶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연락드리고 자꾸 회원이 날 할게요. 네. 그다음에 우리 김미정 님이 또 얼굴은 안 보이시는데 좀 켜주세요. 얼굴들을 이제 좀 켜주실래요? 예. 김미정 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신동훈 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말씀 주실래요, 소감? 전 이거 다 듣질 못해갖고 네. 저는 지역 선배들 믿고 의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네, 믿겠습니다. 네, 주변에 많이 퍼뜨려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회원님들 나오셔서 우리 김미정 님이 한 말씀 더 해주세요. 한 화면만 더 넘겨주실래요? 네. 회원이 2명이에요, 우리 똑같은 회원이. 어디? 김미정 님이 두 그러네요. 분이세요. 근데 오늘 두 분 다 들어오셨었는데. 근데 두 분 다 지금 얼굴을 꺼놓으셔가지고. 김미장님은 제가 통화드렸는데요. 저 아마 수업 중인데 조용히 듣겠다고. 그래서 아마 저 강의 중에 살짝만 터놨을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말씀들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 하나만 하고 이거 정말 선물 나가는 겁니다. 정말 선물 나가는 건데요. 아 선물요? 아 선물 뭐 드리지? 사무국장님 선물 뭐 있어요? 책. 아 네, 네. 김수현 선생님의 네. 호모 마스크스라는 아니야. 시집. 그러니까 그거 달보다 먼 거 산문하고 책이 있어요. 달보다 먼 곳이라는 산문집. 예, 이 두 가지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에 관해서 우리가 제주도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자, 제주도의 면적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다. 자, 어렵다. 제주도를 지키신다면서요. 제주도의 면적을 나는 정확히 말할 수 있다. 채팅방에 쓰세요. 채팅방에. 자, 채팅방에 검색할 시간 안 줄 건데 이런 제주도의 면적을 물으시다니 단위가 뭐예요? 평방킬로미터. 평방킬로미터. 이거 제가 말하겠습니다. 1800 평방킬로미터입니다. 1800 평방킬로미터. 네. 자, 그러면 처음 걸 못 맞췄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자, 제주도에 있는 식물종은 총 몇 종일까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이거 문제 내용도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18,000종이에요. 자, 면적은 1800 평방킬로미터. 제주도의 식물종은 18,000종. 자, 홍주키 선생님에게 유익한 문제 나갑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시내 숫자는 모두 몇입니까? 18,000. 손 들었어요. 네, 좋아요. 최선희님. 18,000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박수. 찍었어요. 네. 박정희님이 썼어 벌써. 채팅에. 찍었어요. 네, 이겁니다. 네, 이게 그러네요. 두 분한테 박정경님하고 그다음 최선희님한테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1800, 18,000, 그리고 제주도의 그 화산의 역사 180만 년 전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1800 이게 굉장히 제주도에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드린 겁니다. 우리 회원도 이것으로 오늘의 자담회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직 아쉬우신 분. 나는 지금 끝내면 이불 뒤집어 쓰고 울 것 같다 하시는 분 한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호님, 아까 얘기 못했으니 지금 하실래요? 아니요. 네, 선물은 없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모두 다 얼굴을 보여주세요. 지금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캡처합니다. 캡처. 사무국장님이 캡처하시죠? 네, 캡처하시는데 우리 박창식님하고 강경식님이 그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옆으로 와서 네, 저보고 자리를 뜨라고 하면 올 겁니다. 사진 찍을 때는 화면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스마트폰이나 보는 거 아시죠? 자, 우리 조금 더 이렇게. 자, 하트를 날리면서 자,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캡처해 주세요. 모두 반가웠습니다. 이면도에 다음 면도 해야지. 네, 다음 년도 넘겨서 한 장 또 찍어 주십시오. 네. 자, 캡처된 거죠?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하트를 날리면서 작은 하트를 날리면서 우리 마음은 크게, 하트는 작게.
네, 강은영님 부부 너무 친하게 지내시면 우리 집 오늘 쌌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기념사진까지 마쳤습니다. 모두 즐거운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